우리 이 앞 시간에 우리 의사표시 효력 발생을 하지 않았었죠. 이거는 그냥 건너갑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와 수령 능력. 우리 요약서 30페이지는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오른 대리부터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자, 우리 이제 7, 8월 달에는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7, 8월 달 열심히 공부한다 하더라도 9월 달에 가끔 가다 멘붕이 때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 그거는 이제 정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정리를.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 또 혼동하기 쉬운 거, 이런 것들을 메모를 잘 하셨다가 비교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직전에 그런 것들 정리해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나중에 이제 7, 8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9월달에 이렇지? 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현상들입니다. 또 물론 이제 시험 직전에는 이제 앞이 캄캄하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7, 8월달에는 어떤 과목이든 일단 정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 나중에 우리 민법은 이 요약서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됩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왜냐하면 이 기출 지문들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어떻게 외웁니까, 다? 그림을 보고 연상하시면 돼요. 그림, 우리 요약서는 그림 보고 연상하시라고. 그렇죠? 그리고 외우지 않더라도 문제 풀면은 맞추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혼동되는 거, 그런 것들만 정리지 안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걸 다 외웁니까? 이해하셔야죠, 그래도. 외울 것만 외우시고. 자, 우리 대리는 두 문제 나오죠. 두 문제 나오는데, 이제 대리권, 이 대리 삼명관계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오고, 무권 대리에서 한 문제 나온다. 특히 이제 우리 무권 대리는 협의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였죠. 그 중에서 이제 이 협의 무권 대리가 문제 잘 나옵니다. 자, 대리의 삼명관계 우리 32페이지, 요약서 32페이지 중간에 있는 그림 봅시다. 자,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자, 대리권을 수여하게 되면은, 자, 우리 5가지 문제 있죠. 대리권과 관련해서 대리권의 발생, 범위, 대리권의 제한, 그 다음에 소멸, 남용, 이 5가지가 이 대리권에서 문제되고, 자, 그러면 을과 병이 이제 법률행위 하잖아요. 그렇죠? 을과 병이 법률행위. 자, 을과 병이 법률행위면 이러한 대리행위는 첫 번째 현명주의, 두 번째 대리인 능력, 세 번째 대리인 하자가 문제되죠. 이러한 대리행위는 나중에보다 그러한 대리인은 갑에게 기소시키는 제도를 우리가 말한다. 대리라 합니다. 대리라 한다. 그래서 이 대리 삼명관계에서 이 대리권과 이 대리행위에서 문제가 잘 나온다는 거. 그 밑에 보면 이제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 범위 있죠. 그것도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33페이지 봅시다. 이 대리권의 범위입니다. 대리권의 범위. 자, 첫 번째 우리 법정 대리권의 범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는 거. 자,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임의대리 범위입니다. 임의대리 범위. 자, 우리 임의대리 범위는 수권에 의해서 결정되죠. 수권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 6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 능동대리권. 당연히 우리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게 되면은 을은 대리인은 병과 법률행위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우리 대리를 말한다. 능동대리입니다. 능동대리. 당연히 능동대리권은 당연히보다 수동대리권보다 권한이 있다 없다? 권한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매매계약 대리권이 있으면은 이러한 계약금이라든지 중도금이라든지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없다? 수령할 권한이 있다. 세 번째 포괄적으로 이제 매매에 대한 대리권이 주어진다면은 포괄적으로 매매에 대한 대리권이 주어진다면은 대금 지급 연기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연기할 권한도 있다. 대금 지급 연기 권한도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각종 계약 체결 대리권이 있다면은 해제, 취소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해제, 취소권 대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누가 해야 된다? 본인이 해야 됩니다. 본인이 해야 된다. 또 상대방도 그러면은 해제, 취소하려면은 누구한테 해야 된다? 대리인한테 하는 거 아니라 본인한테 해야 됩니다. 본인한테 해야 된다. 자, 다섯 번째, 대금 수령 권한이 있으면은 그 대금 일부를 면제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예금계약 체결 대리권이 있다면은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처분할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임의 대리권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 우리 민법은 보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존행위, 두 번째 이용행위와 계량행위 있고, 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처분행위죠. 처분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자, 주의할 점은 보존행위는 무제한입니다. 제한 없이마다 동의 없이 무제한으로 대리할 수 있다는 거. 보존행위. 우리 보존행위 5가지 있죠. 가옥의 수선이라든지 소멸시효 중단이라든지, 또 미등기 부동산의 등기라든지, 기한도래 채무 변제라든지, 부패하기 싫은 물건의 지분 등 이렇게 5가지 있다는 거. 자, 그렇지만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는 이 물건이라든지 권리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리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꼭 주의하시고, 보존행위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34페이지. 자, 대리권의 제한입니다. 대리권의 제한. 여기도 이제 문제 잘 나옵니다. 자, 대리 여러 명일 때입니다. 대리 수인, 대리 여러 명일 때, 자, 원칙적으로 각자 대리 원칙입니다. 각자 대리 원칙입니다. 대리 여러 명 있다면은 원칙적으로 각자 대리합니다. 그렇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로 공동대리로 정할 수 있다 없다? 공동대리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자기계약 금지와 쌍방대리 금지입니다. 우리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를 할 수 있다 없다?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예외적으로 승낙이 있는 경우라든지, 두 번째, 채무이행입니다. 채무이행은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채무이행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창설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이해관계를 창설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완성된 법률관계를 이행하는 데 불과하기 때문에 채무이행은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됩니다. 허용된다. 그 두 번째 볼까요? 니은법 볼까요? 니은법 보면은 의리갑으로부터, 자, 34페이지입니다. 의리갑으로부터 예금 인출 대리권을 부여받았는데 갑에 대한 금전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경우 을은 갑의 예금을 인출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 충당할 수 있다. 즉,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겁니다. 갑이 을에게. 자, 그 이전에 대리인이 갑에게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렇죠? 마침 변제기가 도래된 겁니다. 또 마침 갑이 을에게 돈을 찾아오라고 대리권을 수여한 거예요. 자, 을은 갑의 돈을 예금에서 찾아서 자기 채무에 충당할 수 있다 없다? 충당할 수 있다. 이처럼 채무이행은 어떤 새로운 이해관계를 창설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어떤 완성된 법률관계를 이행하는 데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채무이행이라든지 승낙이 있단다면은, 본인의 승낙이 있단다면, 허락이 있단다면은 이처럼 자기계약과 쌍방대리가 허용된다는 거. 자, 뒷법 보면은 대물변제와 경계는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채권자와 채무자가 경계 계약을 한다든가 또는 대물변제하면 새로운 합의를 해야 돼. 합의를 한다는 거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창설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 새로운 이해관계를 창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이미 완성된 법률관계를 이행하는데 불과하기 때문에 이한 채무이행이라든지 본인의 허락은 이 자기계약과 쌍방대리가 허용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처럼 대물변제라든지 경계는 채권자, 채무자가 새로운 합의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창설시키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자, 가장 1번이면 가장 전형적인 쌍방대리가 허용되죠. 법무사의 등기 신청은 허용된다는 거. 자, 미음번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입찰에서 동일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의 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자, 주의할 점은 이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위반하게 되면은 중요합니다. 위반하게 되면은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입니다. 우리 무권대리라는 거는 본인이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고 상대방이 뭐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고 무권대리입니다. 확정적 무효가 아닙니다.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금지 위반하게 되면은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라는 거.
자, 우리 적용 보면은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모두 적용됩니다.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모두 적용된다. 자, 대리권의 소멸입니다. 자, 우리 법정대리와 임의대리 공통적으로 소멸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다? 본인 사망. 본인 하나입니다. 본인 사망. 그 다음에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대리인의 파산입니다.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 아닙니다. 본인의 파산 아닙니다.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대리인의 파산입니다. 자, 그리고 한정 후견 개시는 아닙니다. 한정 후견 개시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임의대리의 특유한 소멸 원인이 있습니다. 임의대리. 우리의 원인관계가 종료된다든지, 또 수권의 철회, 이 수권의 철회라든지 원인관계가 종료된. 자, 우리 원인관계가 뭐냐면 기초적 내부관계라잖아요. 갑이 을을 고용을 합니다. 갑이 을을 고용합니다. 직원이죠? 그럼 직원한테 또 대리권을 수여해요. 뭐 수금을 해오라든지. 그쵸? 이처럼 갑을 을을 고용하는 것은 이런 기초적 내부관계입니다. 즉, 원인된 법률관계입니다. 갑이 을을 고용하는 것은. 그러나 직원한테마다 대리권을 수여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말한다? 수권행위. 자, 그러면은 이러한 원인된 법률관계와 수권행위는 항상 별개입니다. 그 그림은 우리 33페이지 위에 있는 그림 있죠? 그림 밑에 있습니다. 33페이지 그 그림 밑에 있죠? 기초적 내부관계와 수권행위. 이처럼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면, 즉, 해고를 하게 되면 대리권은 뭐 한다? 소멸한다. 이게 이제 임의대리의 특이한 소멸 원인입니다. 자, 다시 34페이지 보면은 대리권의 남용입니다. 대리권 제하단의 우측, 대리권 남용. 자, 우리 대리권 남용하게 되면은 일단은 뭐다? 본인이 책임진다, 아니다? 본인이 책임집니다. 그렇죠? 자, 그렇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진다, 아니다? 안 집니다. 즉, 비진의 의사표시로 조행한다는 거, 그 점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리권에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요약서, 자꾸 요약서 없어요? 요약서. 다른 요약서, 우리 주간반 요약서를 가지고 오셨네. 야간반 요약서 따로 있어요. 아니야, 그 요약서는 그 야간반 요약서에 달라놨어요. 요약서. 문제는 맞아요. 자, 우리 문제집 50페이지 볼까요? 대리행위. 대리권. 자, 48페이지. 대리권 48페이지 1번을 볼까요?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이거 계량이에요, 이용이에요, 보전행위예요? 보전행위. 우리 보전행위는 동의 없이 얼마든지 무제한으로 할 수 있죠. 맞았어, 틀렸어요? 틀렸죠? 두 번째입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할 권한까지 있다 없다. 우리 대리는 해지 권한이 없습니다. 취소, 해제 권한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해지하고 취소하려면 별도로 그런 대리권을 수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리권이 갖는 건 아니다. 맞는 질문이죠? 세 번째,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을 수여받는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네 번째,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각자 본인을 대리합니다. 각자. 중요합니다. 권한을 정하지 않는 대리인은 보전행위 할 수 있죠. 보전행위 할 수 있고 이용행위 할 수 있고 계량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는 물건 또는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거. 자, 그럼 3번을 볼까요? 49페이지.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금 계약의 체결을 이임받는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는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아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점입니다. 두 번째, 매매 계약의 체결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를 연장해 줄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했단다면 이 대금 지급 기일 연장권이 있습니다. 권한이 있다. 지급기를 연장해 줄 권한도 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갑의 대리인 을이 병과 대리행위 할 때에는 을이 병의 강박행위에 의해 대리행위를 하였다면 갑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만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자, 틀렸죠?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죠? 주로 이제 이 경우에는 누구 표준합니까? 대리행위 하자는 대리인을 표준합니다. 대리인을 표준한다는 거. 그래서 갑이 그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몰랄 수 있다. 병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은, 갑은 취소할 수 있다. 을이 병의 강박행위에서보다 대리행위했단다면은, 병의 강박행위에 했단다면보다, 갑은 그 사실이 알았거나 알지 못한 것 떠나서보다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갑의 대리인 을의 기망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한 병은 갑이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도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병은, 갑은 누구 기준이기 때문에, 대리인 기준이기 때문에 갑이 성이든 악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병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토지 매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전할 권한을 가진다. 맞는 점이죠? 네. 자, 이제 대리행위를 봅시다. 우리 요약서 35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대리인은 현명주의. 본인을 위한다는 걸 뭐 해야 된다? 표시해야 된다. 본인을 위한다는 걸 표시해야 된다는 거. 이게 우리가 현명주의입니다. 자, 2번 보면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표시하지 않고 본인의 이름만 적고 대리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도 뭐다? 대리가 허용되죠. 이거 뭐란다? 서명 대리입니다. 서명 대리다. 그것도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 보면은 5번 보면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만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매매 이임장을 제시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 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 우리 보통 보면은 우리 실무에서 보면은 이임장이 있고 그 이임장 뒤에다마다 이민의 인감경매서를 첨부하게 되면은 본인을 위한 걸 표시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죠? 대리인 이름을 씁니다. 대리인 이름 쓰고 대리인 도장을 발행하잖아요. 그렇죠? 왜? 이임장과 인감경매서 있기 때문에. 뭐 이 인감경이 없다 하더라도 이임장이 있다면은 처럼 본인을 위한 걸 표시하지 않아도 보다 대리가 허용된다는 거. 자, 6번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상행위와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은 비현명주의입니다. 비현명주의입니다. 그래서 본인을 위한 걸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거. 자, 마지막 보면은 대리는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본인을 위한 걸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리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자, 한 달을 본다라고 고쳐주세요. 본다. 한 달을 본다. 자,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한다라고 하지 말고 본다라고 하십시오. 추정한다는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추정 아닙니다. 그것도 문제 나왔습니다. 본다입니다. 즉 본인을 위한다는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은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봅니다. 본다. 추정한 거 아닙니다. 본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대리 효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대리행위 하자입니다. 대리행위 하자. 우리 의사표시 효력이 1번 동그라미 1번 원칙적으로 누구 기준합니까? 대리인 기준한다는 거. 자, 우리 의사표시 효력이 의사의 흠결 또는 사기, 강박 등으로 영향을 받은 경우 그 사실 유무에 따른 표준은 누구 기준한다? 대리인 기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 흠결은 비진 의사표시, 그 다음에 통정허위표시, 사기를 뜻합니다. 의사의 흠결. 전부 다 전부 대리인 기준을 한다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기망을 합니다. 대리인이고 상대방 본인입니다. 자, 병이 을을 기망하거나 또는 강박합니다.
대리인이 공포심을 일으킵니다. 공포심. 공포심을 일으켜서 뭐다?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뭐다? 기망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겁니다. 자, 대리인은. 그렇지만 본인은 그랑보다 전혀 기망 당하지 않고 또 뭐다? 강박하지 않는 상태라 합시다. 자, 그러면은 갑은 을을 이러한 대리인, 우리 대리인 기준하잖아요. 대리인이 공포심을 일으키고 또는 기망에서 착오로 인해서 뭐다?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은 갑은 뭐 할 수 있다? 치일수할 수 있다. 이 갑은 착오가 있든 또 기망을 당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 기준한다? 대리인 기준한다. 자, 만약에 갑과 을 간에, 자, 을이 대리인이고 병과 법률인인데 본인은 착오를 일으킵니다. 착오. 본인은 착오가 있는데, 자, 을과 을은 착오가 없습니다.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자, 갑은 을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없다. 누구 기준하기 때문에? 대리인 기준하잖아요. 대리인보다 착오가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갑이 착오했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 누구 기준한다? 원칙적으로 대리인 기준한다. 자, 애외 기준 봅시다. 중간에, 하단에 애외 기준. 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서 법률행위를 했다면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이 부지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대리인 부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은 갑이 을의 지시에 의해서 병의 A 부동산을 매수해라, 매수. A 부동산을 매수해. 갑이 을에게 대리인에게 지시를 해서 자, 병의 A 부동산을 매수해와라 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자, 이때 갑은 이 A 부동산이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대리인은 전혀 부지입니다. 알지 못합니다. 부지입니다. 알지 못합니다. 자, 이 경우 갑은 대리인의 부지를 가지고 하자 담보 책임을 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자, 지시했단다면은 이건 누굴 기준한다? 본인을 기준한다. 대리인 기준한다. 누굴 기준한다? 본인을 기준한다는 거. 그렇죠? 본인의 지시에서 뭐다? 이러한 법령이 있단다면은 갑은 이 대리인의 부지를 가지고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물을 수 없다는 거. 이때는 뭐다? 갑은 계약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병 상대로. 이때는 본인을 상대로 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대리인 능력을 봅시다. 우리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대리인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된다. 행위 능력자는 요하지 않기 때문에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미성년자든지 피성년 후견이라든지 피한정 후견인은 의사 능력이 있으면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7페이지 봅시다. 대리 효과는 보시고 우리 기출 지문을 한번 봅시다. 37페이지. 자, 왼쪽에 있는 기출 지문 볼까요? 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을 나열했습니다. 첫 번째, 수권행위로 권한을 정하지 않는 경우 대리는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이용행위도 할 수 있고 계량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존행위는 뭐다? 무제한입니다. 처분행위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자, 맞는 질문이죠? 첫 번째는 맞는 질문이다. 자, 두 번째 질문 봅시다.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다른 정함이 없으면 전부 본인을 대리한다. 각자 대리 원칙입니다. 각자 대리 원칙이고 법률이라든지 나는 뭐다? 수권행위로 뭐다? 공동 대리로 정할 수 있죠? 틀린 질문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아까 우리 허락이라든지 채무 이행이 있으면은 쌍방 대리 자기 계약 가능하다 했었죠? 맞는 질문이고. 자, 그 다음 네 번째. 본인에 대하여 성년 후견이 개시되면은 대리권은 소멸한다. 성년 후견이 개시는 대리인이잖아요. 그렇죠? 본인은 사망이고, 그렇죠? 대리인의 성년 후견 대리권이 소멸하지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는 아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입니다.
자, 다섯 번째, 본인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그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죠? 본인은 대리인이 파산은 소멸하지만은 본인은 파산이 아닙니다. 소멸하지 않죠? 오로지 본인은 보다 사망입니다. 사망. 자, 맞는 지문이고 그래서 여섯 번째,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본인의 효력이 있지만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마다 본인한테 효력이 없습니다. 즉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비진 의사표시 유추 적용한다 했습니다. 대리권 남용은 이게 맞는 지문이고. 자, 일곱 번째, 의사 능력이 없는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유효하다.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대리인은. 그렇죠? 무효입니다. 무효입니다. 틀린 지문이죠. 자, 그 다음 여덟 번째, 행위 능력자인 대리인의 성년 후견이 개시되면은 그가 선임한 복대리의 대리권도 뭐한다? 소멸합니다. 처음에 성년자였어요. 그렇죠? 그 다음은 뭐가 된 거예요? 피성년 후견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는 뭐다? 대리권이 소멸하잖아요. 만약에 그때 뭐다? 성년자가 그때 복대리를 선임했단다면은 그 대리인이 나중에 피성년 후견이 되면은 당연히 복대도 뭐한다? 소멸한다. 대리권이 소멸하면은 복대도 뭐한다? 소멸합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어디 있죠? 8번은 맞는 질문이죠? 8번은 맞는 질문이다. 자, 9번입니다.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한 등기 신청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잖아요. 그렇죠? 쌍방 등기, 쌍방 대리는 허용됩니다. 법무사에 쌍방 대리는 허용된다. 등기는 허용된다. 그래서 틀린 질문이고. 자, 그 다음 보면은 수권행위 철회는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 공통된 소멸원인이다. 임의대리인의 특이한 소멸원인입니다. 그렇죠? 임의대리인의 특이한 소멸원인입니다. 또 하나 있죠? 임의대리인의 특이한 소멸원인. 원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즉 기초 내부관계가 종료된 경우죠. 자, 그 다음 대리인, 이거 틀린 점이죠. 그 다음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만 표시해도 이 대리관계를 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 상행위 대리에 관해서 현명주의가 적용된다. 오늘 상행위라든지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보다 비현명주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비현명주의를 했습니다.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마지막 보면은 대리인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한 대리행위의 효과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했었죠? 네. 자, 착오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착오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우측에 있는 지문을 봅시다. 자, 우측에 있는 그 지문 보면은 그 질문 있죠? 이러한 형태로 문제가 잘 나옵니다. 자, 가부 대리인 을은 갑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다면 했었죠? 자, 첫 번째,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병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없다? 대리인은 있죠?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 자금도 수령할 권한이 있죠? 맞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을이 병의 기망행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 틀린 질문입니다. 두 번째. 자, 세 번째, 을이 매매계약서에 갑의 이름을 기재하고 갑의 인장을 난인한 때는 위반 대리행위가 될 수 없다. 될 수 있다 했죠? 무슨 대리? 서명대리였습니다. 서명대리. 서명대리는 위반 대리가 될 수 있습니다. 틀린 질문입니다. 서명대리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 만약 갑이 을에게 금전 소비대차 및 이걸 위해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을은 이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있다 없다? 해지할 권한이 없다 했잖아요. 대리인은 해제, 취소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틀린 점이죠. 그래서 다섯 번째, 만일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갑은 을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없다. 법정 대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자, 그 다음 가부 대리인 을이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부 대리임을 표시하지 않고 자신을 매수인으로 한 경우 을의 의사표시는 을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거 조심하시라고. 추정이 아니라 뭔다? 본다 했잖아요. 대리인이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즉 본인을 위한다는 걸 표시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뭐한다? 본다. 알아 있습니다. 그 추정 동그라미 해두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틀린 질문입니다.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 을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없다? 권한이 있다. 자, 그 다음 만약 갑으로부터 매매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입니다. 대리인 을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은 있지만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상대방 변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권한이 있다 없다?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입한다면 대금 지급 연기 권한도 있다 없다? 있다. 틀린 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기출 지문이니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50페이지.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하였습니다.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맞는 점이죠? 두 번째,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한 등기 신청행위는 허용된다. 맞죠? 세 번째,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본다. 동그라미 맞고. 네 번째, 매매 이임장을 제시하고 자기 이름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는 특별한 사정을 없는 한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맞죠? 저 이임장이 있다면 본인을 위한 날 표시 않고 대리인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맞는 점이고. 다섯 번째, 매매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는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점이죠. 자, 우측에 3번을 볼까요? 51페이지. 자, 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행위 능력자인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으면 그가 선임한 복대리 대리권도 소멸한다. 맞죠? 자, 처음에 행위 능력자였잖아요. 나중에 피성년 후견이 되면은 당연히 대리권이 소멸하죠. 근데 그 이전에 이 행위 능력자가 복대리를 선임한다. 복대리. 자, 그러면 대리권 소멸은 당연히 뭐다? 복대도 뭐다? 소멸합니다. 복대도 소멸한다. 두 번째, 의사 능력이 없는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무효이다. 맞죠? 의사 능력, 대리인은 반드시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렇죠?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세 번째, 수권행위 차례는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 공통된 소멸원이다. 아니다 했죠? 수권행위 차례는 임의 대리의 특이한 소멸원입니다. 또 하나 뭐라 했었죠? 기초적인 내부 관계가 종료된다는 지, 즉 원인된 법률 관계가 종료된 경우죠. 일단은 임의 대리의 특이한 소멸 원인입니다. 네 번째, 무권 대리행위가 무권 대리인의 과실 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 이처럼 우리 무권 대리인은 책임집니다. 무과실 책임입니다. 이처럼 제3자의 기망 등으로보다 야기된 경우에도 무권 대리인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무과실책입니다. 그래서 틀린 점이죠. 자, 다시 요약서를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3명관계, 우리 3명관계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대리권과 대리행위, 우리 대리권에 5개가 문제된 거, 특히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제한, 그 다음 대리권의 범위, 제한, 또보다 소멸, 남용, 그런 것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리행위는 현명기, 그다음에 대리인의 하자,
대리의 능력 이렇게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서 문제가 꼭 한 문제 나옵니다. 자, 이제 무권대리입니다. 38페이지 무권대리. 자, 그림을 볼까요?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습니다.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을이 뭐 이임장을 이주하든 뭐든 간에 을이 뭐다? 병과 대리행위한 거예요. 그렇죠? 법률에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효과는 갑에게 기속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갑은 책임진다, 안 한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제 왼쪽에 원칙 있죠? 무권대리행위는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본의에 대하여 당연히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없다? 발생할 수 없습니다. 이때 무권대리는 누구한테 책임져야 됩니까? 상대방한테 책임져야 된다. 계약이행 책임 또는 뭐다?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을과 법률의 한 상대방이 불측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몇 가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 첫 번째 하나가 뭐다? 협의 무권대리와 두 번째 회원대리가 있습니다. 회원대리. 자, 우리 협의 무권대리. 우리 협의 무권대리는 계약금 무권대리와 단독행위가 있습니다. 계약금 무권대리와 단독행위가 있습니다. 자, 당연히 우리 계약의 무권대리를 우리가 이제 배웁니다. 계약의 무권대리를 배웁니다. 계약의 무권대리를 배운다는 거. 자, 우리 단독행위 무권대리가 있습니다. 우리 단독행위는 두 가지 있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가 있습니다. 우리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무효입니다. 그렇지만 애적으로 무권대리입니다. 자, 무권대리라는 것은 본인이 뭐 할 수 있고, 추인할 수 있고, 상대방이 뭐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항상 무효입니다. 무효입니다. 항상 무효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우리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갑이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도인, 매수인.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갑자기 항상 우리 병으로 합시다. 자, 을이 갑을 사칭해서 즉 갑의 대리라는 것을 사칭한 겁니다. 사칭해서 갑이 이 매매 계약을 뭐 한다? 취소한대, 즉 해지한대 라고 한 경우입니다. 누가? 을이. 자, 우리 해제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잖아요. 그렇죠? 해제한대. 이러한 법률에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입니다. 그렇죠? 자, 갑은 책임진다, 안 된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계약은 뭐다? 유효합니다. 그렇죠? 유효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애적으로 이 매도인이 이러한 을의 무권 대리를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추인할 수 있다. 자, 그 매매계약 해제는 뭐다? 유효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은 애적으로 뭐다? 무권 대리입니다. 무권 대리다. 자, 우리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우리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세 가지 꼭 외워두셔야겠죠? 유언, 유증, 두 번째 소유권 포기, 세 번째 재단법인 설립행위입니다. 갑이 A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을은 자입니다. 갑의 자. 그래서 을이 자식이 갑의 부동산을 가지고 재단법인을 설립합니다. 재단법인 설립합니다. 이 재단법인 설립할 때 당연히 이 부동산을 출연하잖아요. 그렇죠? 재단법인에 출연합니다. 자, 이러한 법률행위는 즉 을이 대리권 없이 갑의 대리권 없이 무단으로보다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갑의 A 부동산을 가지고 자, 이때 이 갑은 이 갑과 을 간의 법률은 항상 보다 무효입니다. 무효.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A 규정이 있다면은 갑은 갑이 유리하면은 추인을 거절하고 그렇죠? 유리하면은 추인을 하고 불리하면은 추인을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갑의 의사 표시에 전적으로 보다 의존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보다 항상 보다 이거는 무효입니다.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는 작년에 이 문제가 났죠.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항상 보다
무효입니다. 무효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하는 거는 계약의 무권대리입니다. 계약의 무권대리. 자, 두 번째 A기죠. 표현대리가 있습니다. 표현대리. 본인이 어떤 외관을 창출했단다면은, 즉, 의심할 만한 행동을 했단다면은,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은 상대방 누구한테, 본인한테 표현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표현대리입니다. 자, 우리 표현대리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125조인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가 있고, 두 번째,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세 번째,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자, 먼저 우리 표현대리 먼저 볼까요? 표현대리. 자, 39페이지입니다. 자, 그림을 봅시다. 그림. 자, 갑이 벼에게 대리권을 수여할 것이다. 대리권을 수여했다. 라고 뭐래요? 통지를 합니다. 통지합니다. 근데 정작 갑은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 우리 125조 표현대리는, 즉,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는 기본 대리권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기본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기본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뭐 이임장을 유지하든 간에, 누구하고 법률행위 합니까? 병과 법률행위 합니다. 법률행위. 이때 이제 을이 병과 법률행위 할 때는 항상 두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본인을 위한 것을 뭐 해야 된다? 표시해야 된다. 현명지. 우리 표현들이 세 가지 중에서 현명지가 안 되면은, 없으면은 표현대로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통점입니다. 본인을 위한 것을 뭐 해야 한다? 표시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표시된 범위 내에서 뭐다? 행위를 해야 된다. 표시된 범위 내에서. 만약에 표시된 범위를 넘는다. 우리 126조가 적용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표시된 범위 내에서 뭐다? 행위를 해야 된다. 자, 근데 병은 상대방은 대리권이 없음을 몰랐거나 과실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즉, 선이 무과시해야 된다. 상대방은 선이 무과시해야 된다. 이러한 선이 무과실은 추정되기 때문에 누가 입증 책임진다? 본인이 입증 책임입니다. 상대방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본인이 입증 책임입니다. 이러한 선이 무과실은 판단 기준은 무권 대리 시입니다. 법률행위 시입니다. 법률행위 시. 자, 이러한 요건이 갖춰지면은 병은 누구한테? 갑한테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자, 이때 갑은 어떤 외관을 창출했습니까? 즉, 의심할 만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이 갖춰지면은 병은 갑한테 표현대리를 묻습니다. 어떤 외관을 창출했죠? 대리권을 수여했다. 대리권을 수여할 것이다. 라는 이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외관을 창출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건이 갖춰지면은 갑은 표현대리서마다 책임을 진다는 것,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 이게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입니다. 자, 이때의 무권대리는 법정대리, 임의대리 다 적용된다. 우리 대리권 수요니까 법정대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의대리만 적용됩니다.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이제 기출주문 전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입니다.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자, 그림 봅시다. 그림. 자, 갑은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자, 기본 대리권이 존재한다, 안 한다? 기본 대리권이 존재합니다. 그와 이제 125조와 구별하셔야 된다. 125조는 기본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지만은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는 기본 대리권이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어떤 기본 대리권을 주는 거예요? 대출을 받아와라. 라고 대리권을 수여했는데, 우리 병과 법률행위 할 때, 즉, 본인을 위한 걸 표시해야 되죠? 본인을 위한 표시하고. 근데 권한을 넘는 행위라는 거예요. 즉, 담보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보다 팔아먹는 거예요. 그렇죠? 권한을 넘는 행위였죠? 자,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고, 병이 선이 무과실한다면, 즉, 대리권이 존재한다고 믿었고, 또 믿는데 과실이 없으면은, 즉,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한다면은, 병은 누구한테? 갑한테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때 이 병도 선이 무과실로 하죠? 입증책임을 누가 진다? 상대방이 집니다. 이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집니다. 상대방이 진다는 거,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집니다. 자, 우리 권한을 표현되는 중요하니까 그 밑에 기출주문 잘 알아줘요. 특히 이제 기본 대리권.
우리 법정 대리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고, 부부간의 일상 가사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죠. 우리 부부간의 일상 가사 대리권이 법정 대리권이다.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또 공법행위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공법행위도. 또 우리 125조, 129조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또 복대리라든지 또는 사자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 잘 알아주시고, 두 번째, 기본 대리권은 대리인과 같은 종류 행위 이것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 대리권은 공법행위예요. 근데 월권행위는 사법인 경우가 있죠. 즉 본인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의뢰에게 등기를 해와라. 본인 명의로 간명의로 해와라 라고 등기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한 겁니다. 그 등기 신청은 사법행위요, 공법행위요? 공법행위죠. 자, 근데 을은 본인을 위한다는 걸 표시하고 뭐다? 팔아먹은 거예요. 그렇죠? 자, 이때 월권행위보다 사법행위잖아요. 그렇죠? 저는 공법행위와 사법행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꼭 동일한 건 아니다는 거 꼭 주의하시고. 자, 네 번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당 이유 유무는 어딜 기준한다? 대리인이 당시를 기준한다는 거. 대리인이 당시를 기준한다는 거. 자, 5번도 좀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은 마지막에 준용될 수 없답니다. 없다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준용될 수 없다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할 처분할 수 있는 비법인 사단의 총유재산을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자, 임의로 처분하는 그 처분은 무효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이 표현대리 자체는 유효를 전제합니다. 표현대리 자체는 유효를 전제하기 때문에 무효히 된다면 뭐다?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그래서 표현대리 자체가 유효한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 행위 자체가 무효인 것은 뭐다? 무효인 것은 본인에게 효과가 없다는 거,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는 거, 이 점 주의하시고. 자, 그 밑에 보면은 사례 볼까요? 갑은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 자, 기본 대리권 전제하죠. 담보 대출을 받아가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임장과 인감 전부 다 경험했었죠. 자, 근데 을은 이를 악용하여 갑의 대리인으로서 그 토지를 뭐에게 매매해버린 거예요. 월권에 한 거죠. 권한 없는 행위를 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을에게는 기본 대리권이 존재한다, 안 한다? 기본 대리권 존재하죠? 담보 대출, 기본 대리권이 인정되고. 두 번째, 표현 대리가 성립되지 않으면 병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표현 대리가 성립하게 되면은 당연히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표현 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은 이건 무권 대리입니다. 무권 대리입니다. 무권 대리는 누가 추인해야만이, 갑이 추인을 해야만이 갑은 배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맞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 매매 계약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위반하여 확정적으로 무효이더라도, 우리 확정적 무효는, 자, 우리 확정적 무효는, 절대적 무효는, 확정적 무효는 강행법규에 위반하게 되면은 강행법이라는 우리 표현대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무효이더라도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거. 자, 1번, 병이 매수 당시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매매계약 성립 후 동그라미. 자, 어딜 기준한 데서 정당이유는 대리행위 당시, 그렇죠?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한다. 그래서 대리행위 당시는 선이 무과시했잖아요. 그 후에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계약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한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매매계약 성립 후에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월권 대리는 뭐 한다? 성립한다. 이 월권 대리는 권한 있는 표현들을 월권행위라죠. 월권 대리라죠. 자, 미인법. 만약 을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자신을 매도인으로 하여 병에게 토지를 매도하였다면 병은 갑에게 표현대리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렇죠? 자, 을은 본인을 위한다는 걸 표시해야 되는데 본인을 위한다는 걸 표시하지 않고 자기 명의로보다 소유권 이전 등기한 거예요. 그럼 병 입장에서는 누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을 소유라고 알고 계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갑한테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만약 의리 계약 체결이 대리권 소멸 후에 이루어진 경우 병의 선입을 우리 대리권 소멸 후에 권한을 넘는 행위하게 되면 126조가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 병도 선이 무과시해야 된다. 상대방 선이 무과시해야 된다. 우리 대리권 소멸 후 표현들이도 보다 권한 없는 표현들을 하게 되면은 권한을 넘는 행위하게 되면은 126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병은 선이 무과시해야 된다. 병은 선이 무과시해야 된다. 그래서 그 지문 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41페이지입니다. 대리권 소멸 후 표현들입니다. 대리권 소멸 후 표현들. 자, 그림을 봅시다. 갑이 을에게, 갑이 을을 고용을 합니다. 직원을 고용을 합니다. 자, 이러한 고용계약은 기초적 내부관계죠. 기초적 내부관계. 대리원이 된 법률관계죠. 원인된 법률관계입니다. 즉, 갑을 을을 고용하고, 자, 그 다음에 갑은 을한테 대리권을 써야 합니다. 어떤 대리권? 수금. 즉, 갑이 물품을 만들어서 병에게 매상으로 건네주고, 나중에 수금하는 형태로 물품을 제공하죠. 그렇죠? 그래서 직원 을로 하여금 대리권을 수여해서 수금행위로 대리권을 수여해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기초적 내부관계는 존재합니까? 최초의 기본 대리권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최초의 기본 대리권 존재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가 최초의 기본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이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수금행위라는 대리권을 수여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갑이 을을 해고합니다. 자, 해고하게 되면은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면은 대리권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고요. 그렇죠?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면 대리권 뭐 한다? 소멸한다. 자, 소멸했으면은 갑은 병한테 알려야 돼요? 알리지 않아야 돼요? 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리지 않았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우리 병에게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하고 그 권한 내에 행위를 한 겁니다. 즉, 수금 행위를 한 겁니다. 이때 이제 병은 갑한테 책임진답니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왜? 어떤 여간을 창조했습니까? 갑은 병한테 대리권이 소멸됐다는 걸 통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통지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그러한 외관을 창출했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이 갖춰지면은 병은 갑에게 표현대를 주장할 수 있다. 이때 이 병은 선이 무과시해야 된다. 선이 무과시해야 된다. 입증책임 누가 진다? 본인이 진다. 갑이 입증책임은 본인이 진다는 거. 이때 무권대리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다 적용됩니다. 다 적용된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 42페이지 봅시다. 표현대리 비교입니다. 자, 세 가지 125조, 126조, 129조 비교, 특히 하단에 입증책임과 적용범위 그걸 비교 잘 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입증책임을 보면은 125조와 129조는 본인이 입증책임을 지잖아요. 그렇죠? 병의 선의무과시에 대한 본인이 입증책임을 진다는 거. 자, 그렇잖아요. 126조는 병의 선의무과시에 누가? 스스로가. 그렇죠? 상대방 스스로가 입증책임을 진다는 거. 자, 적용 범위는 자, 125조는 임의대리만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125조와 126조와 129조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다 적용된다는 거.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공통적인 효과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했습니다. 공통적 효과. 첫 번째 한번 봅시다. 강행법규에 위반한 행위는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자, 두 번째 이제 표현대리가 성립된다 합시다. 요건이 맞춰서 표현대리가 성립되면은 갑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자, 그러면은 무권대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무권대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판례토대입니다. 누가 전적으로 책임지기 때문에,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판례토대입니다.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표현대리 주장자입니다. 자, 표현대리 주장자는 본인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본인이 표현대리 주장해서 내가 인정할게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고 추인하면 되잖아요. 추인. 그렇죠? 본인은 추인하면 되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 상대방만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 이 상대방의 승계인도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직접 상대방만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 본인도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뭘 한다는 겁니까? 표현대리 주장가 아니라 추인하면 된다는 거.
자, 네 번째,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상대방이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법리를 적용해서 유추정에서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원칙은 우리 손해배상에서 피해자가 과실이 있으면은 가해자는 그 피해자의 과실만큼보다 공제합니다. 이거 우리가 과실상계입니다. 근데 표현대리는 이처럼 상대방이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과실만큼 공제해서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느냐? 경감시킬 수 없다. 즉, 과실상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이 점도 꼭 주의하시고. 자, 다섯 번째, 표현대리는 본질적으로 무권대리입니다. 무권대리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추인 가능하고 상대방 철회 또는 채무할 수 있습니다. 또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거. 자, 세 번째,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이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안 됐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 없다만 주장하잖아요. 즉, 유권대리만 주장합니다. 근데 법원이 대리권이 있다, 없다만 판단해야 되는데, 표현대리까지 심리 판단한다, 안 한다? 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즉, 유권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표현대리 주장해야만이 법원이 심리 판단하는 거지. 그냥 상대방이 유권대리만 주장하는데, 유권대리, 즉, 대리권이 있다, 없다만 법원은 판단하면 됩니다. 근데 표현대리까지 심리 판단할 수 없다는 거. 자, 복대리도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 자, 현명지도 공통점을 했죠. 본인을 위한다를 표시하지 않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통적인 효과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표현대리는 60페이지 있습니다. 60페이지. 자, 1번 볼까요? 1번.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하였습니다. 소멸한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하는 권한 있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자, 소멸한 대리권,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는 기본 대리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우리 소멸한 대리권, 아까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고,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로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했습니다. 125조, 129조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두 번째, 일상가사 대리권을 권하는 표현들이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했습니다. 우리 일상가사 대리권은 법정 대리죠. 이 법정 대리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습니다. 틀린 점이고. 세 번째, 등기 신청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하여 사법상 법률에 의한 경우에도 권하는 표현들과 성립될 수 있다, 없다? 성립될 수 있다. 그렇죠? 기본 대리권은 공법행위인데 월권행위 사법행위. 즉, 등기를 해와라 했는데 팔아먹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는 기본 대리권이 성립될 표현들이가 권하는 표현들이가 성립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세 번째 맞는 지문이고, 네 번째, 복대리의 법률에 대해서 표현대리 법률가 적용된다, 안 된다? 항상 복대는 적용된다. 표현대리 적용됩니다. 세 번째,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본인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했습니다. 과실상계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 했습니다. 자, 2번 볼까요? 권한있는 표현대리. 그거보다도 권한있는 표현대리. 3번 봅시다. 3번.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첫 번째, 대리행위 상대로부터 직접 전득한 자는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선이 무과시하여도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다. 맞아, 틀려? 우리 직접 상대방의 승계인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직접 전득한 자는 무권대리에 대한 선이 무과시라도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로지 직접 상대방만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는 법정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세 번째, 의리 갑으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 설정에 대리권을 수여받고도 그 부동산을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한 후 병에게 매도하였다면 병은 가에게 표현대리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장할 수 없다. 이거 보시면은, 자, 우리 본인을 위한 점을 표시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 명의로 한 거예요? 자기 명의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명의로 한 거는 뭐다? 표현대로 주장할 수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병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있게 해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해달라 할 수 없습니다. 자, 네 번째,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 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다섯 번째,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를 선임하여 그러하여금 상대방과 법률행위하도록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항상 복대는 뭐다?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맞는 점이죠? 자, 쉬었다가 협의 문건들 합시다.